안녕하세요. 파이어 가족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투자 이야기가 아니라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부부는 파이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살 전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고 목표 자산은 50억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어요. QQQ도 모으고 ETF 공부도 하고 최근에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까지 계획하면서 전세 차익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책 한 권을 읽고 생각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돈의 방정식입니다. The Art of Spending Money. 자, 직역을 하면은 돈을 쓰는 기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이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한 책이라면 돈의 방정식은 돈을 어떻게 써야 잘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가볍게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 계속 저희 가족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특히 파이어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 많았습니다. 책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소비 습관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어린 시절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에 돈을 쓰는 것이 행복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사는 것이 행복이고 어떤 사람은 투자 계좌에 숫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소비를 보고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은 왜 파이어를 하고 싶을까? 돈이 많아지고 싶은 걸까? 아니면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원하는 걸까? 생각해보면 후자에 더 가까웠습니다.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미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미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력서 미덕이에요. 연봉, 직위, 재산, 학력 이런 소유한 것들이요. 사람들이 겉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추도사 미덕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어떤 부모였는지, 어떤 친구였는지, 얼마나 존경받았는지,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모습이에요. 책에서는 자신의 부고를 미리 써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는가? 이 질문을 보는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만약 제 부고에 QQQ를 열심히 모았다. 50억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적히길 바라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낸 엄마였다. 가족을 사랑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았다. 이런 내용이 적히길 바라겠더라고요. 이 책은 돈에 대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한 사람이 돈이 많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반대로 행복한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더 행복해질 수는 있다고 합니다. 즉, 돈은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을 지원하는 도구라는 거죠. 이 부분이 특히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채널도 파이어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돈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 돈이 있으면 자유를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을 살 수 있어요. 선택권을 살 수 있어요. 가족과 보낼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이 만들어주는 가치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돈을 모으는 것에도 중독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보통 우리는 사치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품, 외제차, 과시소비 이런 것들을 떠올리죠. 그런데 책은 정반대의 경우도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계속 모으기만 하고 정작 자신을 위해 쓰지는 못하는 사람들, 계속 숫자만 늘린 사람들, 읽으면서 솔직히 조금 뜨끔했습니다. 저희도 파이어를 준비하다 보니 조금만 더 모으자,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투자하자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50억을 만들고 나서도 똑같이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때는 60억을 목표로 할까? 100억을 목표로 할까? 그럼 언제 자유롭다 느낄 수 있을까? 책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를 이야기합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미래의 내가 후회할 선택인가를 기준으로 보라는 겁니다. 이 방법이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판단하게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저희는 아이가 아직 어립니다. 17개월이에요. 솔직히 지금은 비싼 여행을 간다고 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학군도 중요하지 않고요.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행복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에 제가 돌아봤을 때 그 시기에 더 많이 투자할 걸 이라는 후회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에 집중하려고 해요. 반대로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어떨까요? 그때는 다를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는 가족여행도 의미가 있고 함께 추억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 시기에만 가능한 경험들이 있겠죠. 그때까지도 계속 조금만 더 모으자,
목표만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그게 후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근 목표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50억이에요. 하지만 중간 목표를 30억으로 잡았어요. 30억 정도가 되면은 코스트 파이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투자도 계속하겠지만 가족과의 경험에도 돈을 더 쓰려고 합니다. 아이들과 여행도 다니고 좋은 추억도 만들고 시간도 더 많이 쓰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돈은 점수판이 아니다. 돈은 도구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돈을 점수판처럼 바꿔버립니다.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는지, 누가 더 큰 집에 사는지, 누가 더 큰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교에는 끝이 없습니다. 위에는 항상 더 부자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남보다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여전히 파이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투자를 할 겁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돈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돈이 수단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돈 때문에 행복을 미루지 않고, 돈 때문에 현재를 포기하지 않고, 돈 때문에 가족보다 숫자를 더 사랑하지 않기를 바래요. 결국 파이어의 목적도 돈이 아니라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열심히 투자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돈을 모으고 있는 걸까? 아니면 돈에 끌려가고 있는 걸까? 오늘 소개한 돈의 방정식은 저에게 그 질문을 던져준 책이었어요. 그리고 덕분에 50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어 가족이었어요. 구독해주세요.